마찰이 없는 스프링 위에 질량이 3kg 물체 A와 질량이 2kg 물체 B가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B의 오른쪽 방향으로 20N 힘을 가했을 때와 A의 왼쪽 방향으로 20N 힘을 가했을 때 실이 A를 당기는 힘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의 경우를 우리는 P라고 그러고요. 오른쪽 경우를 제가 Q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P의 경우에 실의 장력을 T1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Q의 경우의 실의 장력을 제가 T2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P는 제가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구해보고요. Q는 여러분들이 운동 방정식을 안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장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운동 방정식 항상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방정식 세워라. 자,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합력은 우리 A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도라고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B에 작용하는 우리가 합력 R자 힘은 우리가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라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의 작용 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작용하는 힘은 다른 힘은 없고요. 실이 A를 잡아당기는 장력 T1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A의 작용 장력은 우리가 팀은 T1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의 가속도는 오른쪽 방향으로 갈 걸 예상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이렇게 마이너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A의 합력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른쪽 방향으로 T1이 있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A의 질량은 3kg이고요. 가속도는 AA라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는 B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 대한 우리가 합력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B는 오른쪽 방향 20이 있지만 여기는 실이 B를 가지 말자고 잡아당기고 있죠. 그래서 실의 장력을 T1이기 때문에 실이 B를 왼쪽 방향으로 T1이라고 잡아당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방향 플러스 20과 왼쪽 방향 우리가 마이너스 T1은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보이는 것처럼 실은 늘어나거나 끊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A와 B는 같은 가속도의 운동을 한다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쓴다면 T1은 3A라 쓸 수 있고요. 얘는 20-T1은 2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찾아 구해서 두 식을, 여기는 1식과 2식을 두 개 더해 보니까 어떻게 났나요? 네, 20은 5A가 나서 A는 우리가 4m/s 제곱이란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R 합력을 구해본다면 AR자 힘은 A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 곱하면 되니까 3 곱하기 4를 해서 얼마나 났나요? 네, 12N이 나왔고요. B의 합력은 얼마나 났나요? B의 합력은 우리가 2 곱하기 4를 해서 8N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장력 T는 어떻게 나왔나요? 장력 T1은 AR 합력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12N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T1의 값은 얼마가 나왔나요? 네, T1은 우리가 구했을 때 우리가 12N이라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은 A가 12N, A를 실이 잡아당기는 힘은 12N이라고 여러분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Q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내용을 그대로 운동 방식을 다 볼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는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보이나요? 네, 한 물체처럼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킬로그램짜리인가요? 네, 5kg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A와 B는 5kg짜리 물체는 왼쪽 방향으로 얼마의 가속도로 하게 될까요? 네, 5분의 20을 해서 우리는 4m/s 제곱이라고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A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합력은 얼마일까요? A의 질량은 3kg이고 가속도는 4니까 A의 합력은 결과를 통해서 3 곱하기 4는 12N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B 합력은 어떻게 될까요? 네, 2 곱하기 4는 8N이라고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A와 B는 둘 다 왼쪽 방향으로 12N, 8N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T2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T2는 얼마입니까? 네, T2는 오른쪽 방향으로 A가 왼쪽 20을 봤는데 합력이 왼쪽 10이기 때문에 8N이라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의 합력을 보게 되면 B는 왼쪽으로 8N인데 다른 힘은 없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8N. 어떻게 저희가 원하는 값이 나왔나요? 그래서 우리는 T2는 얼마나 말할 수 있을까요? 네, T2는 8N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은 T1이 T2보다 크다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리에 질량이 3kg 물질 A와 질량 2kg 물질 B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B의 오른쪽 방향으로 20N 힘을 가하고요. A의 왼쪽 방향으로 5N 힘을 가했습니다. 자, 실의 장력은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힘을 볼 수 있다 가정하고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의 장력을 제가 이렇게 T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 입장에서는 줄이 가지 말라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자고 이렇게 T로 잡아당길 거고요. B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줄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A와 B는 보이는 것처럼 한 물체와 같이 가속도를 하기 때문에 A와 B를 하나의 물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하나의 물체 얼마로 보입니까? 네, 5kg짜리 물체로 보이죠. 5kg짜리 물체로 보이고요. 자, A와 B는 오른쪽으로 한다고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는 거죠.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는 같고요. A라 쓸 수 있습니다. A는 질량이 5kg이고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20, 왼쪽으로 5니까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를 한다면 우리는 20-5라고 써서 우리는 3m/s 제곱이라고 여러분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끝났습니다. 자, A의 합력은 얼마입니까? 네, 합력은 우리 결과를 통해서 질량과 가속도의 곱을 통해서 3 곱하기 3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3 곱하기 3은 우리가 9N. 자, B 합력은 2 곱하기 3을 해서 얼마? 6N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하고 있나요? 둘 다 오른쪽으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끝났네요. 자, 오른쪽으로 합력이 9N이니까 장력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장력은 우리가 14N이 된다는 걸 여러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는 B가 오른쪽 6N이기 때문에 T가 왼쪽 방향으로 14N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장력 T는 얼마라고요? 우리가 14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운동 방식 사용하지 않았지만 운동 방정식을 제가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순수를 약간 뒤집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속도를 먼저 찾아서 가속도를 이용해서 A와 B의 R자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인인 장력을 찾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풀었던 문제를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풀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책상 위에 도루를 설치하고요. 질량이 3kg의 물체 A와 질량이 2kg의 물체 B를 실로 연결하였습니다. 이때 실의 장력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문제를 보셨을 때 어떤 느낌 드시나요? 좀 어려워 보이시죠? 2차원으로 보이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A와 B를 각각 따로 관찰한다면 2차원의 운동이 아니라 1차원, 직선상에서의 운동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 방정식을 선택했습니다. 자, A의 합력은 A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도를 곱하시오. 맞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B의 합력은 B의 질량에다가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를 곱하시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A를 먼저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는 실은 도루의 마찰이 없기 때문에 실의 장력을 우리는 T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A 입장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실이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힘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 어떤 힘이냐면 A에 대한 중력과 수직 항력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수평 방향에 대해서 합력이 0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직 방향에 대해서는 힘을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평 방향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수평 방향 가지는 힘이 장력 T 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래서 A에 작용하는 힘은 합력은 장력 T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쪽 왼쪽 숫자에다가 우리는 방향을 심을 거예요. 자, A의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 T가 되겠네요. T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는 A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3kg입니다. 가속도는 얼마죠? A인데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실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A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도 늘어나게 것이고 B는 어느 쪽 방향으로? 네,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속도 늘어난다는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힘은 다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A라고 둘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확인할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A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A의 가속도는 3A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이제는 B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 압력은 자, 어디를 플러스 잡을까요?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래를 플러스 위를 마이너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떤 힘이 보이나요? 아래쪽 방향으로 우리 중력이 보이죠. 자, 중력 가속도를 10m/s 제곱으로 한다면 중력 가속도요. 한다면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니까 20N이 작용했다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힘이 있습니까? 네,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장력 T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었으니까 아래쪽 플러스 20 위로 마이너스 T니까 우리가 20-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는 질량 몇 킬로그램이죠? 우리가 2kg이고 가속도는 여러분들이 A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식과 여기 있는 우리가 2식을 더하게 되면 우리 어떤 값을 구할 수 있나요? 네, 우리는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죠. 20은 5A, A는 얼마? 4m/s 제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압력은 우리가 A의 질량 3 곱하기 4에서 얼마? 12N이고요. B에 작용하는 압력은 2 곱하기 4를 해서 8N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를 보게 되면 장력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장력은 여기 보게 되면 장력은 A의 압력과 같기 때문에, 그럼 장력은 3 곱하기 A의 질량에다 가속 곱하기 같기 때문에 장력이 얼마다 우리가 장력은 우리는 바로 12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력은 얼마라고요? 12N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물체가 항상 매 순간 같은 속도의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매 순간 똑같은 등가 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면, 똑같은 가속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그림을 펼쳐서 그림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제가 보였던 방법은 좀 더 조심해야 될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썼던 운동 방정식 방법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걸 더 쉽게 모델링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펼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끝난 이야기죠. 자, A와 B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네, 한 물체처럼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몇 킬로그램짜리 우리가? 네, 5kg짜리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하고 있구나. 자, 가속도는 5분의 20이 되니까 얼마다 우리가? 네, 4m/s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A의 압력이 보이시나요? 그렇죠. 결과물 4m/s까지 알고 있으니까 A의 압력은 얼마이다? 오른쪽 방향으로 12N이다. B는 오른쪽 방향은 얼마이다? 우리가 8N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장력을 물어봤죠. 장력이 T라면 A 입장에서 장력밖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력이 얼마이다? 우리가 12N이라고 쉽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B는 왼쪽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장력 20N 빼기 장력은 8N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장력은 얼마이라고 확인할 수 있나요? 네, 12N이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방법 설명해 드렸고요.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먼저 운동 방정식이 익숙해진 이후에 좀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천장에 도르를 달고 그리고 질량 2kg 물체 A와 질량이 3kg 물체 B를 실로옮기로 했습니다. 자, 이때 실의 장력은 얼마일까요? 네, 지구에서 중력 가속도는 제가 10m/s 제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뉴턴의 운동 제2법칙 F는 뭐다? mL을 통해서 우리 운동 방정식을 새로운 것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는 합력을 안다면 우리는 물체의 가속도를 할 수가 있고, 가속도를 한다면 우리는 힘을 유추할 수 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먼저 이 A와 B에 어떤 힘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어느 쪽으로 힘을 작용하고 있나요? 네, A는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에 의해서 20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의 장력을 제가 T라고 한다면 A는 위쪽 방향으로 장력 T가 작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B 입장에서는 아래쪽으로의 중력 30N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의 장력이 위쪽으로 이렇게 T가 작용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A와 B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A는 위쪽으로 움직이고요. B는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가속도의 크기는 어떤가요? 같다는 게 보이시나요? 네,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는 A로 같다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은 늘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끊어지도 않고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같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정식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합력은 A의 질량에다가 A의 가수를 곱하여라. 자, 합력을 쓰려고 하는데요. 방향을 잡아야 되겠네요. 어떻게 잡을까요? 자, A는 우리가 운동하는 방향을 우리가 위쪽이니까 A는 위를 플러스 아래를 이렇게 마이너스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T 마이너스 20원, 질량 2kg이고요. 가속도는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B에 작용하는 합력을 구해보겠습니다. B에 작용하는 합력은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를 곱할 수가 있습니다. 자, B 합력 어떻게 됩니까? 자, 방향을 잡아야 되겠네요. 운동 방향이 아래쪽이니까 아래를 플러스 위를 마이너스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B는 30, 아래쪽 30, 위쪽 T, 마이너스 T는 질량 몇 킬로그램? 3kg, 가속도 A라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1식과 여기 있는 우리가 2식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2식을 더하게 되면 우리는 2식을 더해서 우리는 10원 5A라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얼마이다? 우리가 2m/s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A 합력은 얼마이다? 우리가 A 합력은 질량 2kg이니까 2 곱하기 2에서 4N이다. B 합력은 B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해서 6N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장력은 얼마이다? 우리가 장력은 집어넣어 보게 되면 여기 1식에서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24N이라고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조금 다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방향을 꼭 이렇게 운동 방향을 잡아야 되나요? 아니요. A와 B는 연직 방향 이동하기 때문에 위를 플러스 아래를 마이너스 잡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식은 똑같이 나오겠네요. 일식은 똑같이 T-20은 똑같이 2A로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위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T-30은 3 곱하기 마이너스 A라고 쓰시면 됩니다. 같은 식이죠? 풀어보게 되면. 네, 이것처럼 뭐냐면 방향을 잡으실 때 여러분들께서 1차원이라면 운동 방향을 플러스만 잡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공간, 여기 있는 우리 초록색 이거는 공간을 잡은 거죠. 공간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또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물체는 한 물체쯤 보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물체도 이렇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펼치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몇 킬로그램짜리? 네, 5kg짜리. 자, 합력은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다? 10이니까 가속도는 5분의 오른쪽 방향이고요. 30-20을 해서 얼마 났나요? 우리가? 네, 2m/s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A의 합력은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 방향으로 4N이고요. B알자면 오른쪽 방향으로 6N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B는 어떻게 됐나요? B는 시행된 장력 T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지 말자고 이렇게 뒤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잡아당기고 있을까요? 합력이 오른쪽 6이니까 30 빼기 24를 되겠죠. 자, A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오른쪽으로 4로 가자고 하고 있어요. 얼마일까요? 네, 24N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장력은 얼마에도 우리가 24N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 펼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부호를 잡을 때 공간을 부를 잡는 게 수도 있고 우리가 운동 방향을 부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운동 방향보다는 공간을 방향을 잡아주는 게 여러분들이 더 고급 기술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천장에 실 1을 이용하여 도를 연결하고 실 2를 이용하여 도르래와 무게가 20T 물체 A를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실 1, 2의 장력은 얼마일까요? 자, 여기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뉴턴 운동 제법칙 시그마 F는 얼마이다 우리가 MA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속도 0이기 때문에 정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력이 얼마이다 우리가 0이라는 사실을 적용시키게 되겠죠. 무슨 말일까요? 네, 힘의 평형 상태를 뭐하라 우리가 설명하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럼 A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방향으로 얼마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네, 20N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지이기 때문에 A의 합력은 얼마에도 우리가 0이라고 이루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 2가 위쪽 방향 얼마 힘을 잡아당기게 될까요? 네, 크기를 갖고 방향은 반대인 20N 힘이 작용한다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그래서 T2의 장력, 실의 장력 T2는 우리가 20N이라는 걸 여러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도르래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에서는 질량을 무시하고요. 그리고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B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라고 있다? 정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FB는 얼마이다? 0이다. 자, 모든 힘을 찾아야 되겠네요. 자, 아래 방향으로 실 2가 B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얼마로 우리가? 네, 20N으로 잡아당기고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르래의 질량이 없고 마찰이 없다면 여기 있는 실 1은 위쪽 방향으로 하나의 실이기 때문에 T1, T1 똑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하고 있다는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는 위쪽 방향으로 T1 플러스 T1이 아래쪽 방향으로 우리가 20도 갔기 때문에 T1은 우리가 16N이라고 여러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은 뭐냐면 여기서 질량이 없고 마찰이 없을 경우에 여기는 실 1과 실 2의 힘의 비율을 아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실 1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의 우리가 T1, 두 개의 우리가 장력이 한 개의 장력과 같다는 걸 여러분들은 2의 장력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장에 고정대를 고정하고 실과 움직도를 이용하여 물체 AB를 연결하였습니다. 두 물체의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뉴턴 운동 제법칙 시그마 F는 MA라는 식을 써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 식을 통해서 운동 방정식을 활용할 겁니다. 자, 운동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물체에 가진 힘과 각각의 물체에 가진 힘에 의해서 가속도를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A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력 가속도는 제가 10m/s 제곱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아래쪽 방향으로 2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실이 움직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실이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T1이라는 힘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 A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로 간다고 설정하겠습니다. 위쪽 방향으로 A의 가속도로 가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 방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공간에다 방향을 주겠습니다. 위를 플러스 이렇게 아래를 마이너스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A의 합력은 A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도를 곱하시오. 자, 우리는 FA는 어떻게 될까요? T1 마이너스 20을 쓸 수 있고요. 그 결과 질량은 2kg이고 가속도는 A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제는 B를 보도록 할게요. B는 아래쪽 방향으로 20N이 작용하고 있고요. 위쪽 방향으로 또 다른 실이 잡아당기고 있네요. 또 다른 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 힘을 저는 T2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가 올라간다면 B는 내려오겠네요. 그래서 저는 B의 운동 방향 아래쪽 잡고요. A, B라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쓰겠냐? 시그마 FB는 얼마이다? 우리가 MBAB다. 그래서 힘을 쓰니까 위가 플러스니까 우리가 T2 마이너스 20은 질량이 얼마입니까? 네, 질량이 우리가 2kg이고요. 가속도는 마이너스 AB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미지수는 4개죠. 그리고 식은 2개입니다. 풀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럼 다른 식을 찾아야 돼요. 먼저 T1과 T2의 관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지만 여기 있는 움직 도로의 질량을 무시하고 여기 있는 모든 마찰을 무시한다면 저희는 여기 있는 T1과 T2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T1이 하나가 발휘한 힘을 여기 있는 T1이라는 힘 하나가 발휘하는 힘을 여기 있는 도로 입장에 봤을 때는 위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T2라는 힘이 이렇게 두 개의 힘이 작용하는 것과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T1은 또다시건 T1은 2배의 T2와 같다는 걸 여러분들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속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B가 10m 내려온다면 10m 내려온다면 A는 얼마 올라갈까요? 네, 5m 올라갈 거예요. 왜? 줄이
밑으로 10m 왔으니까 두 개 위로 올라간 줄은 두 개이기 때문에 5m밖에 안 내려오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A와 B의 가속도로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같은 시간 동안의 거리가 두 배이다. 뭐가 있을까요? 네, 등가속도 운동에서 뭐가 있습니까? 네, S는 V0t 플러스 2분의 1at 제곱이 있습니다. 자, 처음 수도 0이라고 보고요. 자, 이동 거리와 가속도는 어떻다? 우리가 같은 시간이라면 비례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동 거리와 가속도 S는 A에 비례한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또 세울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A, B는 두 배의 A라는 사실을 여러분 세울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식이 몇 개죠? 4개, 미지수 몇 개? 4개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여기 있는 식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1식이라고 그러고요. 1식, 2식, 그리고 3식, 그리고 4식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식을 1식에 대입할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식을 우리가 1식에 대입하게 되면 2t2-20은 그죠? 자, 4식을 또 1식 대입할까요? 4식도 20에다가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A, B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2식에서 쓴다면 t2-20은 마이너스 2ab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두 식을 보고 나서 보니까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위에다 우리가 2를 곱할까요? 그럼 이 식을 곱한 다음에 어떻게 되면 2를 곱하면 4t2 마이너스 40은 2ab가 되고요. t2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2ab가 되겠네요. 두 개를 더해 볼게요. 두 개를 더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t2는 60이 됐고요. t2는 우리가 12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T2로 구했으니까 T1은 얼마입니까? 네, T1은 여기서 우리가 T1은 우리가 24N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A의 가속도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T1 24니까 A1은 A의 가속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24가 들어가니까 네, 2m/s 제곱이 나오겠네요. 그럼 B의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A가 2m/s 제곱이니까 우리는 2 곱하기 2에서 우리가 4m/s 제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가속도, B의 가속도, 장력, 그리고 두 개의 장력을 여러분들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A의 함력과 B의 함력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A의 함력은 얼마입니까? 여기 집어넣게 되면 A의 함력은 A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 곱하면 되니까 몇 뉴턴? 네, 4N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B의 함력은 얼마입니까?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2 곱하기 얼마입니까? B 가속도는 4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4N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4N이 아니라 8N이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B의 합력을 가지고 계산해본다면 우리가 아래쪽 방향으로 8N이고요. 우리가 이슈 들고 T2가 얼마였죠? 우리가 12N이니까 어때요?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멘트는 어떤 게 있냐면 A와 B처럼 가속도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A와 B는 한 물체점인 게 아니라 다른 물체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물체처럼 펼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가속도를 쉽게 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처럼 가속도가 다르고 다른 물체처럼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은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펼치고 한 물체를 보고 이런 능력보다는 먼저 운동 방정식, 각 물체에 대한 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한 물체처럼 움직인다면 펼치든지 아니면 한 물체처럼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동반된다면 좀 더 실력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